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기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두산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이 모두 다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술만 독단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테마주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이나 SMR 이런 기업들이, 그쵸, 이쪽을 다루는 기업들이 뭐 테마주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코스닥 잡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24년 그리고 23년, 조금 더 길게 가면 2020년도 이때부터는요, 한국 시장의 규모도 지수는 똑같을 수 있어요. 뭐 2000포인트대, 2000포인트 중반, 뭐 후반, 요 정도까지 뭐 지수를 보면 뭐 큰 차이 없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규모는 월등히 커졌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의 사이즈, 하이닉스의 사이즈 모두 다 커졌고요. 여기서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졌고요. 근데 쪼개기 상장 계속해서, 그쵸, 계열사들의 쪼개기 상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 상승하는 부분이 크게 없어서 그렇지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테마주들이 뭐 성행하는 장세나 이렇게 해서 시장이 뭐 흥행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섹터 자체가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큰 시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물론 하는 일은 다르죠. 자, 보세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 상승하기 시작하죠? HBM 때문에. 근데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TC 본딩 장비예요. TC 본딩 장비.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완성형 반도체를 만들죠. 메모리 반도체. 그럼 요걸 만들어서 어디로 납품해요? 엔비디아로 납품합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에서는 TC 본딩 장비를 만들고, 그리고 TC 본딩 장비를 이용해서 하이닉스가 패키징 기술을 토대로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관계죠. 무슨 얘기냐면 맨 아랫단에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기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뭐 장비, 부품, 요쪽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완성품이 되는데 맨 아랫단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돈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 즉 한미반도체가 잘 되는 부분은 윗단에 하이닉스가 잘 된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잘 된다는 부분은 윗단에 엔비디아가 잘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세를 유지하는 건 어딘가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맨 최상단에 있는, 여기가 마진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맞춰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보자고요. 우리 기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썩 좋지는 못하죠. 움직임이 비슷하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12월 달 들어서 하락을 한 거냐? 비상계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한국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이 올해 초에 24년도 초에 움직였었던 부분, 24년도 초에 움직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22년도나 23년도에 움직였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 한국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 거니까. 근데 24년도에 움직였다는 거죠. 왜 움직였을까요? 그게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내용인데 보세요. 여기는 SMR 설계 기업입니다. 설계 기업. 설계를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의 부품을 우리 기술에서 만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제 협업 관계에 있고요. 지금까지 협업한 내용을 보면 신한울 3, 4호기 분산 제어 시스템, 그리고 SMR 관련 비안전계통 DCS 공급 계약, 요건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 달에 실제 계약이 있었던 부분, 과거에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SMR 같은 경우에도 그쵸 뉴스케일 파워죠.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15배 이상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에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 원전은 2010년 이후에 그쵸? 일본 지진 이후에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폐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원전 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쭉 지나고 2018년도부터는 원전의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대안이 없어요. 즉 친환경 에너지라는 건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도 실제 원전 가동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자 보시면 18년도까지 쭉 떨어지다가 18년도 이후에는 돌려 세웠죠.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대안이 없어졌죠. 왜?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는 3마일 섬 원전, 즉 폐쇄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은 제가 미국에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고 미국에서 원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한국 시장의 특성상 한국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까지는 인정. 그래.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안 좋았거든요. 코스닥은 더 빨리 작살이 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월 달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탔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켜왔어요. 거기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에서 큰 똥을 싸버렸죠. 7월 달에. 어떤 부분이 발표됐습니까? 이때 나왔었던 내용은 분할합병, 그쵸? 이런 부분이 12월 달 돼서 철회를 했습니다. 왜? 주가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주가에 녹아져 있고 시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그룹에서 두산 밥캣을 떼다가 로보틱스에 붙이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수소 SMR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확장 가속화. 이 얘기는 얘기가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지고 있는 밥캣을 떼서 밥캣은 실제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기업입니다. 근데 밥캣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성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장성이 밥캣 같은 그쵸? 밥캣은 뭘 하는 회사냐? 중장비입니다. 중장비. 이걸 투스라 그러는데 그 포크레인에 끼는 이빨 그걸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산업이긴 하지만 망하진 않아도 성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플랫한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죠. 그런데 현금 흐름은 괜찮으니까 밥캣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두산그룹에서 생각하는 성장 산업인 두산 로보틱스로 이동하려는 그 꼼수를 부리다가 딱 걸려가지고 문매를 맞고 이제 취소를 시킨 거죠. 근데 이걸 취소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금에 대한 부분 막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 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새끼들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조금 의심을 했는데 이렇게 수소 SMR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겠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두산그룹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도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우리 기술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이 최소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우리 기술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미증시의 폭락인데요. 미증시의 폭락은 쭉 이렇게 보시면 미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거 금리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25년도의 예상 금리가 원래는 1%를 낮추기로 되어 있었어요. 4회를 낮추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로 줄인 이유는 그렇죠? 첫 번째, 미국의 경기가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었던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미국 경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호재죠. 그렇죠? 다른
투자도 정부 단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냐? 왜 금리를 늦게 낮출까? 경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금리를 늦게 낮추느냐? 경기가 좋으니까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경기가 좋은데 주가는 왜 빠져요? 할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는 주가의 할인율이거든요. 할인율. 지금은 4.5%의 할인율이에요. 근데 선반영되기 때문에 3.5%, 내년에 4회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3.5%의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건데, 이걸 2회로 줄였으니까 4%의 할인율로 높아진 거죠. 할인율이. 그럼 당연히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단 며칠 만에 해결을 한 거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요일 날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술의 시세를 확인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시장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 판단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까지, 그리고 시장에 주도하는 주도 섹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실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이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자, 내용 보시면 모두 신고가 주도주만을 공략을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그리고 최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온 결과 30%대 수익 구간,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타점을 잡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개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4일부터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시장에 의한 하락이고요. 되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우리 기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주도주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실적은 실제 매매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1월 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